안녕하십니까? 코리아 브리핑입니다. 지금 이 시각 워싱턴 정가가 발칵 뒤집혔다는 속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상상조차 못했던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어제 11월 11일 트럼프는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 역사에 남을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의 동맹을 현대화하는 위대한 합의의 일환으로 한국은 이제 미국 본토, 바로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다. 이 문장 하나에 미국의 딥스테이트와 군산복합체, 그리고 일본과 중국이 동시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나 기술 이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의 심장부, 한때 세계 최강의 해군 기지였던 필라델피아의 통제권을 사실상 한국에 넘긴다는 선언입니다. 미 의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가디언지와 IGA 리포트에 따르면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핵심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가장 민감한 핵 추진 기술과 국가 핵심 인프라의 통제권을 넘기는 것은 안보 재앙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안보를 외치고 있지만 이것은 기만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가 왜 이런 천년의 도박을 감행했는지, 그리고 이 결정으로 인해 딥스테이트가 경악하고 일본이 절망에 빠진 진짜 이유를 저희 코리아 브리핑의 정보 라인을 총동원해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이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미국의 위선, 즉 딥스테이트의 이중잣대를 정확히 꿰뚫어 봐야 합니다. 민주당 상원 군사위원회의 잭 리드 의원을 비롯한 딥스테이트 세력은 지금 핵 기술 유출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소롭지 않습니까? 불과 몇 년 전 그들은 오커스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이 세 나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미국은 호주에게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기술을 통째로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호주는 핵무기는커녕 자체적인 잠수함 건조 능력조차 의심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허용했습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호주는 5아이즈의 일원이자 워싱턴 딥스테이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하수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호주가 핵잠수함을 가져도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딥스테이트가 통제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이미 사드 사태 때 한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기겁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일본처럼 미국의 발밑에서 조용히 부품이나 생산하는 그런 나라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 모든 구도를 깨버린 것입니다. 트럼프는 딥스테이트의 전통적인 동맹 관리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철저한 실용주의자이자 사업가입니다. 지금 트럼프의 눈앞에 닥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중국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상대해야 할 미 해군은 지금 붕괴 직전입니다. 미 해군 연구소 USNI의 최신 보고서는 충격적입니다. 미 해군은 중국의 함대 확장을 따라잡기 위해 매년 최소 3척의 버지니아급 공격 원잠을 건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너럴 다이내믹스 일렉트릭 보트와 헌팅턴 인걸스, 이 두 곳의 조선소가 총력을 다해도 1년에 고작 1.2척을 건조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숙련된 용접공이 없어서 부품 공급망이 무너져서 드라이독이 낡아서 미국의 산업 기반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랜드 연구소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수백 페이지의 보고서를 쏟아내며 이대로 가면 10년 안에 태평양은 중국의 바다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딥스테이트는 이 보고서를 읽고도 그저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낡은 주문만 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달랐습니다. 그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미국이 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자를 데려오면 된다. 트럼프의 머릿속에 떠오른 유일한 이름,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저렴하며 가장 완벽한 품질로 잠수함과 이지스함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단 한 곳뿐입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장보고3 잠수함을 독자 개발하고 폴란드와 캐나다, 호주 시장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결단했습니다. 미국의 낡은 조선소를 통째로 한국에 맡기자.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 이곳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승리를 이끈 전설의 심장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폐허가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이 상징적인 장소를 한국에 넘김으로써 두 가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첫째, 딥스테이트를 향해 너희들의 무능한 방식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나의 방식, 즉 미국을 위한 실용주의로 간다는 선전포고입니다. 둘째, 중국을 향해 미국은 이제 가장 강력한 동맹인 한국과 산업적 융합을 시작한다. 너희가 아무리 함정을 찍어내도 한미 연합함대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최종 경고입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가장 큰 절규가 터져나온 곳은 다름 아닌 일본입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과 산케이 신문은 관련 보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온라인 매체인 다이아몬드 온라인이나 JSF 매거진 등은 미일 동맹의 근간이 흔들린다. 한국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트럼프의 고립주의를 부추긴다며 공포에 질린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일본에게 제2의 플라자 합의나 다름없는 전략적 사망 선고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딥스테이트에 충실한 개 역할을 자처해왔습니다. CSIS의 마이클 그린 같은 친일파 학자들에게 막대한 로비를 퍼부으며 아시아의 린치핀은 일본이라는 환상을 퍼뜨렸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어떻게든 미국 잠수함 사업에 끼어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호주 잠수함 사업에서도 굴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애써 무시했지만 트럼프는 정확히 꿰뚫어본 것입니다. 일본의 제조업은 이미 몰락했으며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선택한 것은 그가 친한파여서가 아닙니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시켜줄 유일한 파트너가 바로 한국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 정부의 치밀한 양면 전략의 승리입니다. 트럼프의 폭탄 선언이 있기 불과 이틀 전 11월 9일 대한민국 국방부는 무엇을 발표했습니까? 예니 사팍 등 외신이 주목한 전례 없는 규모의 국방 연구개발 R&D 예산 투자 계획입니다. 그 핵심은 기술 자립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무기, 예를 들어 FMS 방식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현무, 5미사일, KF-21 전투기, 그리고 차세대 핵추진 잠수함까지 한국은 미국이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간다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딥스테이트는 이 선언에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통제불능의 괴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이 괴물을 파트너로 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어차피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잠수함을 만들 것이라면 차라리 그 기술력으로 미국의 해군을 재건하게 만들자. 이것이 트럼프의 신의 한 수입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력을 미국 본토로 끌어들여 딥스테이트의 군산복합체를 견제하고 동시에 중국을 압박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반복됩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우리는 서양과 일본의 낡은 도면을 가져와 울산에 조선소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저급 기술을 이전해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5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한때 우리의 스승이었던 미국이 이제 학생의 입장이 되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통째로 내밀며 우리를 다시 가르쳐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선수 인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패권의 산업적 DNA가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으로 완전히 이전되었음을 전 세계에 공표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연일 미국의 무모한 도발이라며 비난하고 있지만 그들의 논조에는 두려움이 역력합니다. 그들은 한국의 손으로 미국 본토에서 미국의 핵연료를 탑재한 잠수함이 쏟아져 나오는 악몽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딥스테이트의 반발은 거세질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기술을 빼돌릴 것이라며 여론을 선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로 대표되는 미국의 실용주의 세력은 이미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제국을 다시 세울 유일한 동맹은 돈만 밝히는 일본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고 기술력을 갖춘 대한민국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트럼프의 필라델피아 선언은 한미동맹이 주종 관계에서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완전히 격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딥스테이트는 핵기술 공유라는 위선적인 명분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그들의 진짜 속내는 통제 불가능한 강력한 한국의 등장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버림받았다는 재팬 패싱의 현실에 절망하고 있으며 중국은 한미 산업동맹의 실체를 목격하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1970년대 맨손으로 조선 신화를 이룩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쇠락한 미국의 심장부에 제2의 울산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년의 게임이라 불리는 세계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마침내 게임 체인저로 등극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앞으로 딥스테이트가 이 결정을 뒤집기 위해 어떤 공작을 펼치는지, 그리고 일본이 이 굴욕을 만회하기 위해 어떻게 발버둥치는지 저희 코리아 브리핑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보고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